여기 있습니다. 근본적 음악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다음은 음악의 근본적 특성이다. 되게 번역이. 볼만하죠. 왼쪽 here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건. note name, 이름. note가 음입니다. 이름들은 반복됩니다. 뭐 때문에? perceptual phenomenon 알겠어? perceptual. 아까 봤잖아, 음악은. 그죠? 우리가 지각하는 음질, 지각 음질, 지각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이게 perceptual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까 했죠. 지각 현상 때문이다. 어떤 지각 현상? correspond to 뭐뭐에 상응하다. 상응하다는 게 뭐예요? 삐까라고 삐까. doubling and halving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두 배가 되다, halve 절반이 되다. frequencies 이거 주파수. frequency가 아니라 복수죠. 그러니까 frequencies 주파수가 되죠. frequency 그러면 빈도수가 됩니다. 빈도가 됩니다. 주파수의 두 배가 되는 것과 절반이 되는 것에 삐까 뜨는 상응하는 그거에 상응하는 지각 현상. 다시요. 두 배가 될 때와 절반이 되는 거랑 일치하는 지각 현상. 어떤 거? 파장. 아까 했던 음악계랑 상당히 비슷한 파장을 증폭시킨다는 키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배짜리 파장이 사이즈가 1이라 칩시다. 이거 파장이 골. 맨 위를 마루라고 하는데 마루와 골 사이에 높이가 요렇게 되는 걸 두 배화 시키는 거를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소리를 들여. 요 파장이 두 배가 결국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닌데 perceived 지각된 상태가 그렇다고. 뇌에서 지각된 두 배로 만들다 더블 절반으로 만들다 할프는 명사고 명사거든. 할프 바로 다음 문제에 나지. 이게 동사고. 우리 답을 뭐 얘기해 버렸는데 correspond to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응한다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주파수의 두 배가 된 것 그리고 주파수의 절반이 된 것과 일치하는 지각 현상. 말이 좀 어렵다. 근데 일치한다고 하면 두 배면 두 배로 느끼고 절반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왜 말로 그렇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상응하다가. 두 배가 됐던 절반이 됐건 그거에 비율적으로 따라가는 이게 상응인데 이건 문맥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의로 익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만해. 두 배가 되건 반 배가 되건 그거를 correspond 따라가는 지각 현상 때문이라고. 1이라고 느꼈는데 두 배가 돼도 여전히 1이라는 생각을 고수하면서 따라간다고요. 두 배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상은. 우리가 double or half 주파수 하나를 두 배로 하거나 반 배로 할 때 우리 end up with 결국 뭐하게 되나? 결국 뭐하게 되나? 뭐하게 되는데 그건 알아서 내용상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요. 알아서 결국 음과 마주치게 된다. 이거를 옆에서 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죠. 어떤 의미냐면 sounds 뭐뭐처럼 들리다죠. remarkably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similar 유사한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상태로 들리는 음과 마주치게 된다. 어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러한 관계 즉 2대1 또는 1대2의 주파수 ratio, 비율은 옥타브라고 불립니다. so 대시죠. 너무 중요해서 대절이야. 너무 중요해서 large differences 큰 차이에도 in spite of 불구하고 so 대시잖아요. 너무 뭐해서 뭐해. 우리 알고 있던 거 몰랐냐? 아까 줄 안 쳤냐? 못 찾아냈나? 두 번째 들을 때? 옆에 딱 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이걸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왼쪽 보고 오른쪽 보라고 하잖아. 지금 적어야 되는 사람은 이걸 처음 듣는 사람에 한해서만 알고 있던 사람은 못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두 번째 들을 때 신경 써. 다음 시험이라도 두 번째 들을 때 두 번째 해석할 때 왼쪽 보고 오른쪽 보라고 하라 찾아내야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 뮤지컬, 음악적 문화 사이에 존재하게 돼. 각 문화들마다 음악을 어떻게 똑같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해서 every culture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옥타브를 가집니다. 음악에 대한 기반으로서 이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옆에 없을지라도 있죠. 없을지라도 몰랐던 사람은 계속 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줄만 치면 되죠. 줄만 옆에 없을지라도 여기 even if 줄만 치면 되잖아. 왼쪽 줄 치고 오른쪽 줄 치고 그럼 그게 그거의 뜻인 걸 알 거 아니야. 뭐 일일이 다 써봐로. 오른쪽에 필기할 때는 직역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필기할. 비록 그것이 little이잖아. little 부정하라고 그랬죠. little else in common 공통적인 다른 것을 in common 공통적인 else가 다른 것의 줄임말인 거죠. else thing 다른 것을 little 안 가졌다고 거의 안 가졌다 할지라도 가만 나면 또 with 나오잖아요. 뭐뭐와 공통적인데 다른 음악적 전통과 공통적인 else 다른 것을 little 거의 안 가졌다 할지라도 이 현상은 이끌어줍니다. 뭐로 이끌어줍니까? pitch conception 높이의 perception, pitch conception 지각 높이 지각에서의 circular 순환성의 개념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리고 as a similar to 유사하죠. 색깔에서의 circular 순환성과
유사하죠. 다시 피치 높이의 지각에서의 순환성 개념과 색깔에서의 순환성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색깔에서 순환성 개념으로 이끌어줍니다. 유사합니다. 음으로 이끌어주며 색깔과 유사합니다. 이 기억하면. 근데 이거 아까 설명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슨 개념인지 알잖아요. 비록 red and violet, red 더 넘어가면 적 외선 적을 넘어간다고. violet 더 넘어가면 자외선, 적외선과 자외선. 이 fall at 어디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continuum입니다. 이게 연속체. 용진아 잠 깨라. 왜 졸고지랄이야. 왜? 라틴어라. 데이텀 같아. 되게 특이하게 생겼. 데이터 단수야 복수야? 복수. A가 S 역할을 해 라틴에서. 데이텀 단수. continuum, plutonium.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라틴어에서의 플레이토, 명왕성, 죽음의 신, 플레이토, 명왕성, 하데스, 영어, 플레이토, 라틴어에서 거기서 딴 거, 플루토니움, 라틴어. visible frequencies, visible, 가시 주파수, 가시를 파랗게 하는 좋은 단어들 많이 나왔죠. 눈으로 보는 거, 가시, 눈깔로 보는 게 볼시자 가능하다고. 적 외는 눈깔로 보는 영역을 넘겼다고 바꿔도 했자. 그러니까 안 보이겠지. 어느 쪽으로 넘겼다? 빨간색 쪽으로 넘겼다. 자외는 자주색 쪽으로 넘겼다고. 보라색의 한자 표시가 자주색. 그래서 자주, 보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비저블한 주파수의 컨티니움, 연속체의 끝, 아퍼셋, 서로 정반대 끝. 이게 정반대란 뜻이 아퍼셋 엔드예요. 정반대 끝에 fall, 떨어졌어. fall as는 위치하다. 좋은 표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외선과 red와 violet은 우리가 볼 수 있는 visible한 frequency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데 we see them,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뭐처럼 perceptually similar,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유사한? 실제로 유사하진 않고 지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각 계속 나오잖아요. 그 주파수라고 자꾸 이게 빛을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건 저번에 설명했었죠. 까먹었어. 이렇게 파동, 입자, 전자 존나 돌잖아. 그 자리에. 그러니까 원자핵 주변을 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동그랗게 돌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볼타이트 바꿨다고 그랬죠. 동그랗게 돌게 되는 순간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동, 이게 파동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파동은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하죠. 전자기는 자기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원자핵 주변에서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다고 그랬죠. 이렇게 파동. 그래서 이게 그냥 동그라미 그렸을 때와 파동,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가 원래 동그라미, 원주의 정수배, 총 길이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돌아다녔잖아. 이걸 실제 길을 재면 정수배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빛은 파동의 성격을 띈다. 아니 세상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동의 성질을 띠고 앞으로 쏘아나가는 힘을 다 합쳐서 파동이라서 frequency,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스피커들이 다 세로로 생겼잖아요. 이래야 이렇게 쫙 할 때 세로로 돼야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멀리 증폭된다고.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 힘이 일정 기간, 마루와 골에서 힘이 이렇게 서로 모일수록 증폭이 되니까 얘들이 힘끼리 증폭된 거 덕분에 옆으로까지 자동으로 퍼지게 된다.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지들끼리만 나가기 때문에 직선으로만 나가서 쫙 퍼지지 않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피커가 다 새로. 단순해요. 단 이제 빛이 그렇게 마치 주파수처럼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 보니 어떤 빛이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가 어떤 파동의 사이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 아래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지죠. 그걸 색깔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뇌는. 그 각도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perceptual, 지각적 반응이 안 일어나서 밝네. 존나 밝아.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러한 정도의 각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은 굉장히 드물지만 있긴 있죠. 색깔 구별을 못하는 물질. 대표적인 게 금이죠. 금은 색깔을 얘기하기 어렵죠. 금색이죠. 색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백금이죠. 그리고 은이죠. 걔는 반짝거림이라고 인식하잖아요. 번쩍거리잖아요, 실제. 색깔 구별을 못한다고요. 되게 특이한 파장을 내뿜는 거고, 지구상에 그러한 존재는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재화로서의 가치를 띠죠. 그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물리 배울 때 근본적으로 파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파동으로 갔으면 근본적으로 에너지 값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에너지 값으로 갔으면 전화 가지고는 일가 양면, 이가 음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화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화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 어쩌다 이 얘기를. 다음 주파수 잡고 나온 김에 알아두면 돼요. 나온 김에. 마지막 The same is true. 근데 문단 나누기 좀 할게요. 첫 문단. 맨 첫 문단. 논설문이에요? 설명문이에요? 즉 주장부예요? 서론부예요? 이거 항상 했어야 되죠. 당연히 서론이죠. 서론이죠. 근데 첫 문단 두 번째 줄이죠.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단 주장은 아니죠. 설명이죠. 근데 서론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왜요? 설명문일 땐 뭐가 주제라고 했어요? 기억을 아예 못해? 논설문일 땐 뭐가 주제예요? 논설문 알 거 아니에요? 논설문 몰라? 생각하는 뭐가 논설문이야? 주장이 잘 드러난 게 주제. 설명문은 뭐가 주제예요? 글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게 주제예요. 첫 문장 서론부예요? 주제예요. 설명문이라고 했어요. 서론부예요? 주제예요? 주제죠. 글 전체를 요약해 주제문입니다. 서론부가 아니에요. 음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야 서로 문화마다 다른 음악적 성질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인간은 모든 음악을 악보화 이러면 서로 이러면 대놓고 아니 그냥 요약해 줬잖아요. Note names 이름은 반복해. 왜? 지각현상 때문이지. 주파수의 절반과 두 배환. 이거 주제입니다. 그 다음 문단은 뭐죠? 그 다음 문단은 뭐죠? 그 주제에 대한 바디죠. 본문이죠. 본문. 다시요. 맨 끝으로 잠깐 더 정리하지 않고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The same is true. 마찬가지다. 음악도 종종 묘사된다. 뭐로? Two dimensions. 두 가지 차원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One. 하나 뭔데? And another. 하나. 어떤 하나냐? Account for. 설명하다. 뭐? Go up. Tones. Going up. 주파수에 있어서 going up, 올라가는 톤. 올라가는 톤. 그리고 설명되는 거. another는요. account for perceptual sense, 지각적 감각을 설명하는 거. 어떤 거? come again,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갈 순 없잖아. 그건 노래가 아니죠. 곡이죠. 곡 한다 그러죠. 아이고 이거 할 때 깍 이거죠. 이건 계속 올라가죠. 깍을 음악으로 하지 않죠. 깍!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와요. 그러면 뭐 안 좋긴 해도 음악이죠. 별로 듣기는 편하지 않아요.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는 음과 내려오는 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음과 돌아오는 음 이렇게 있다고 하죠. 다시 첫 문장을 여러분이 주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즉각적으로 이 글의 주제가 그냥 내용 요약해 볼게요. 뭔 것 같습니까? 내용을 다 들었는데 요약이 되나요? 뭔 것 같습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그럼 이 글 전체 내용이 뭐 소재죠. 아직도 그런 거 굉장히 광범위한 소재죠. 음악의 특성 뭐 인간을 즐겁게 한다? 주파수요? 우주냐? 갑자기? 주제가 뭐예요? 글의 요약 안 돼? 너무 어려워? 요약. 아까 색깔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색깔? 저에서는 어떻다고 느낀다? 못 본다고 느낀다. 끝. 이거 얘기해주면 안 돼. 어쨌든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두 번째 문단부터 요약할게요. 하나하나 합시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건너뛰어서 일단. 두 번째 문단. We double or half. 우리가 주파수를 두 배화 시키거나 절반, 왼쪽 보세요. 절반으로 줄일 때 우리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낀다. 처음 시작했던 음과. 이 말은 이해됐어요? 모르겠어요? 레에서 시작하고 하이 레까지 올리려면 두 배로 만든다.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레랑 비슷하다고. 똑같지는 않겠죠. 귓구녕이 뭐겠냐. 비슷하다고 느끼겠죠. 이 관계는요. 그 다음 볼까요? 주파수 비율. 이 관계의 이런 비율을 옥타브라고 부르고요. 음악은 옥타브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문단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옥타브를 설명하는 건데 옥타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두 번째 문단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설명만 요약해보라고. 설명만. 두 번째 문단의 설명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느낀다고. 어떻게 느끼냐고. 그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느끼냐고. 아니 지각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 그 지각적으로 비슷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고 두 번째 문단에서 옥타브 설명하고 있잖아.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같은 음에 다른 옥타브. 같은 음인데 다른 옥타브. 다른 옥타브라 할지라도 음이 같으면 비슷하게 느낀다. 다른 옥타브라 할지라도 음이 같으면 낮은 도와 높은 도는 다른 음인데 어쨌든 도라고 같은 음이라고 같은 음이잖아요. 옥타브가 다른. 그러면 비슷하다고 느낀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이거든요. 뭐 그 말 한 거잖아요. 의미 같으면 옥타브가 다르다 같은 걸 느낀다. 다시요. 첫 문장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here is fundamental 이거 첫 문장을 안 하고 노트를 첫 문장이라 할게요. note names 이거예요. 의미론 반복해요. 그죠? 의미론 반복한다고. 왜? 비슷하게 느끼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 가나다라마파 아야 어여오요 이렇게 음을 다 다르게 붙인 게 아니라 같다고 느낀다고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레미파솔라시도 같이 반복. note names는 반복한다. 왜? 지각이 더블링하고 그죠. 그 다시 보니까 주제문 맞죠 이거? 확실히 주제문 요약 잘 된 거 맞죠? 방금 한 말이잖아요. 옥타브가 달라도 의미 같다고 느낀다고요. 왜? 지각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름을 똑같이 정해야 돼. 높은 도나 낮은. 한번 꽈죠. 이름을 똑같이 정했다란 말이 안 나오고 옥타브가 다르다 할지라도 의미 같으면 같은 걸 느낀다가 첫 문장에 나왔으면 참 쉬웠을 텐데 이름은 반복된다라고 표시했죠. repeat이 어렵게 만든 거죠. repeat, 의미로는 반복된다. 왜? 같게 느끼니. 그래서 이게 주제문으로 안 느껴진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죠. 의미로는 반복된다. 물론 요 뒤에 몇 마디가 더 있었겠지만 날렸을 수 있죠. 의미로는 반복된다. 왜? 반복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같은 거라고 느끼니까. 이 말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없애버렸죠. 그래서 바로 옥타브 설명을 했죠. 옥타브 설명만 하고 그게 뭔 가치를 갖는지 봐라. 의미 같으면 옥타브가 달라도 같다고 느끼지 않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갑자기 색깔로 넘어갔죠. 그 색깔 얘기를 앞만 봐봐야 결국은 동어 반복이죠. This phenomenon lead to 뭘 이끌어? 순환성을 이끌어. 순환성 개념. 순환성 뭐 안다고 느낌 빡 오나요? 어차피 안 오는 거. 순환성 개념을 이끌어. 그리고는 색깔의 순환성과 유사해요. 자외선 적외선 다 눈에 안 보여. 이런 하나만 한 말만 했죠. 똑같은 말 했잖아요. 옥타브랑.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The same is true in music. 음악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옥타브 얘기를 또 색깔과 똑같다. two dimension 있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어때요? 끝까지 다른 말 했잖아요. 끝까지. 아까 두 번째 문단에 했던 말을 색깔을 비교해서 같은 말을 했을 뿐. 음은 올라가는 음과 원래대로 돌아가는 음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하면 설명했죠. 사실 음이라는 건 마지막에 두 가지 차원의 음이 있어.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딱 이 스타일 할 때마다 두 배로 만들 때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가 느끼는. 우리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올라간다라는 개념과 그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두 배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정수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와 돌아가는 거, 올라가는 거와 돌아온 거, 올라가는 거와 돌아왔다 싶은 거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 이해됐냐? 됐냐?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딴 얘기라는 건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한 번에 와닿지가 않죠. 두 가지씩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문단은 아까 얘기했던 거, 마지막 문단은 그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보세요. 핵심어가 뭐야? 순환성. 진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음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수배가 될 때마다 처음이라고 인식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인식만. 이걸 순환성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있죠. 그러니까 this phenomenon 이게 세 번째 문단. 이게 첫 머리에서 순환성이라는 다른 소재를 얘기하고 순환한다는 개념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크게 봐서 글의 주제와 엇나가진 않으나 약간 다른 문단이에요. 이건 약간 다른 문단이라. 다시 두 번째 문단 정수배 하면 뭐라고 느껴요? 아니면 절반배 정수배 하면은요 similar 하다고 느껴요. 세 번째 문단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세 번째 문단 이런 similar this phenomenon이죠. 앞문단에 물고 늘어진다고 그랬죠. 이러한 similar 하다고 느끼는 현상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순환성. 그럼 순환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다시 두 번째 문단은 similar에 대한 얘기고 주파수에 따른 similar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문단은 순환성에 대한 얘기라고. 올라가다가 보면 돌아왔다고 느껴진다고. 순환성. 서로 다른 얘기예요. similar 하다가 느낀다고 perceptual. 세 번째 문단에서 돌아왔다고 느낀다고요. perceptual. 크게 봐서 perceptual이긴 하지만 둘 다 살짝 다른 말이에요. 그 두 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perceptual. 지각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첫 문장에 perceptual phenomen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근일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는 지각적, 인식적. 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바가 있고 어떻게 인식하는데 정수배가 될 때마다 처음 들었던 시작 음으로 돌아와. 지각이. 이걸 공식화시켜 놓은 게 옥타브. 끝이죠. 내용 자체는 진짜 근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결국 퍼셉션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다라는 걸 인식하기가 어이가 쉽지가 않아요. 2번요. 2번가 한 가지 이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relation이죠. 관계예요. 관계를 build, 구축하기 때문에. 구축하답니다.
쌓아 올린다고요. 여기서 형성은 너무 번역입니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관계는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돈독하게 만드는 많은 경험. 서론부입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는 높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 언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참여할 때 되게 중요해요. 어렵습니다. 이 질문.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때 사회자본을 높인다고요. 사회자본이 뭐냐? 그럼 사회자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자본은 뭘 말하느냐? 릴레이션이라 릴레이션십이죠. 이번에 좀 친해진 거. 릴레이션은 관계, 친한 관계, 릴레이션십 한 배 탔다고. 쉽자가 붙으면 우정, 프렌드십. 이거의 네트워크, 망. 오른쪽에 관계망이라고 그냥 가볍게 설명했지만 이 글쓴이가 build relation 하고 그 덕분에 만들어진 relationship이고 relationship이 많아지면 네트워크 오브 릴레이션십이고 이렇게 이걸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점강법 점점 확대되면서 설명하는 이게 국어보다는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단어가 즉각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릴레이션보다는 릴레이션십이고 지가 make라고 안 했잖아요. 지가 shape이라고 안 했잖아요. 지가 build라고 했잖아요. 쌓인다고. 이 관계를 초반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셜 캐피털을 살짝 집어넣은 거죠. 사회적 자본이 뭔지에 대해. 사회적 자본 마저 할게요. 아니 네트워크 관계망 마저 할게요. 관계망 어떤 관계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형용사절이 꿈이죠. 두 번째가 형용사절 that are built on 또 빌드 또 나왔죠. 이번에는 또 빌드 구축된다가 아니라 어디에 구축되는지를 나온 거죠. build on 어디에 구축되는데 그게 핵심이죠. mutuality 상호성 and sharing of identity, understanding, norms, values의 sharing 에 기반하여 구축된다고요. sharing 공유 같이 쓰는 거잖아. identity 정체성 understanding 이해 norms 야 놈스는 원래 규범이다. 규범은 원래 놈스라고 해야 된다. 법칙이 하나일 리가 없으니까. values는 가치관. 이건 가치가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뜻이죠. value는 s가 붙으면 가치관이라 다른 뜻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norm에 s 붙은 거랑 value에 s 붙은 거랑 다른 의도야 지금. 가치관. 공유한다는 건 일치한다는 거죠. 같은 가치관을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같은 가치관을 우연히 갖고 있는 거죠.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말도 가치관을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은 그냥 하잖아요. 다시 뭐에 근거해서 세워졌다고요? 이게 관계망이? 아니 자 기억해.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 relations가 어떻게 되냐고 쌓인다고. 이거 점층법적으로 이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잘 쓴 글이에요. 관계가 쌓이면 뭐가 돼? relationship이 돼. relationship이 존나 많으면 어떻게 돼? 이 새끼 저 새끼 서로 내가 아는 새끼만 아니 100마리니까 그 다른 새끼도 100마리 다른 새끼도 100마리 다른 새끼도 100마리 그러니까 서로 얽히잖아. 네가 알고 있는 새끼 내가 알고 막 그냥 그럼 망이 되잖아. 네트워크가 되잖아. 망 네트가 그물이라는 뜻이야. 망 그렇게 됐잖아 지금. 릴레이션십스가 많은 네트워크가 된다. 근데 그 관계망 네트워크가 뭐에 근거한 거냐고. 네트워크가 선행사다. 뭐에 근거하냐고. 형용사절을 꾸미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네트워크는 뭐에 근거해? 상호성과 삐리리에 대한 공유. 삐리리를 서로 공유한다고. 삐리리가 똑같다고. 이 두 개에 기반해야 네트워크까지 간다고. 거기 기반해서 구축됐다고 하니까. 그럼 상호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죠. 뭐 상호 뭐 너와 나의 뭔가 주고받음? 실제로 상호성.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패턴. 안녕하세요 왜 물어봐? 같은 말이잖아. 씨발 안녕하세요 인사하려고 하면 인사 왜 하냐고 같은 말이잖아. 안녕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그대로 이해한 거지. 안녕하냐. 시작은 그게 맞았었겠지. 밤새 팔다리 잘린 데 없냐고. 여우가 와서 물어간 데 없냐고. 맞지. 안녕하냐고. 시작은 그랬겠지. 그건 관용적 표현이 안녕이라고 굳어진 거고. 안녕이라고 왜 하필 아침 만나서 뽀로록 이렇게 해도 되잖아. 뽀로록 이렇게 되잖아. 뽀로록. 근데 왜 안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에 대한 이유인 거죠.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제 안녕이라는 단어를 한 거는 그 이유가 관계 어떻게 하면 유지가 돼? 안녕하세요 그럼 그 새끼가 뭐라 그래? Fuck you 그러냐? 안녕하세요 가끔 그러지. 안녕하세요 단어 외웠어? 그치?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뮤추얼리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안녕하세요 닥쳐. 안녕하세요 빨리 외워. 안녕하세요 왜 이제 와.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생겼어. 이게 우리 사이의 뮤추얼리티고 대부분의 사람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그러잖아. 상호성의 고리가 깨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우리가 여전히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긴장 도어를 날 보면 높아지는 게 나는 상호성의 고리를 여차하면 깰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단어 외웠어? 이거. 그리고 가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는 안녕한데 너는 괜찮아. 물어보지. 이거는 넌지시 계속해서 상호성의 고리가 일방적으로 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언제든 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상호성의 고리, 뮤추얼리티를 유지하고 싶으면 씨발 잘해라 라는 메시지를 돌려서 계속해서 넣는 거라고. 그래야 상호성, 나와의 뮤추얼리티를 유지하려면 뭔가 해올 거 아니야. 이를테면 뭐 돈을 훔쳐오나? 뭐 외우라고. 씨발 좀 단어 좀 미친 새끼들아. 합쳤더니 60개 60개가 아니었지. 몇 개야? 80개 합쳤더니 80개 책을 쓰겄네. 미친 과천. 죽어 씨댁.
야 이거 이렇게 다 합쳐도 니네가 더 많아. 야 이거 다 합쳐도 니네가 이겨. 와, 야 이거 다 합쳐도 이기네. 하긴 뭐 건강하니. 미슐러리가 무슨 개념인지 확실하다. 주고받을 수 있음이란 상호성이라는 건 사회를 구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네트워크까지, 심지어 릴레이션십도 아니고 네트워크까지 할 때 미슐러리가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미슐러리. 사회자 들어가면 무조건 써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필요하고. 두 번째 쉐어링. 아무리 시댁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라고 반응이 왔어도 미친 새끼 이상해. 사고가 이상해. 비만 오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 이상하잖아. 아이덴티티가 이상해. 영어 전날 과학 공부하러 밤새고 막 그래. 아이덴티티가 언더스탠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친해지지? 쉐어링이 돼. 그래야 릴레이션십까지 가고. 봐봐, 릴레이션십을 아무하고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딱 봤더니 이 새끼는 호우대만 뭐야. 딱 봤더니 이 새끼 알고 보니까 잘 안 씻. 알고 그러면 릴레이션에서 멈추고 릴레이션십까지 안. 계속 뮤추얼리티와 쉐어링을 확인하면서 릴레이션십이 공고와 릴레이션십까지 가는 건 나름 공고하게 무언가를 공유하고 주고받는 게 많다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문장이요. 여기까지 생각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 보셔야 돼. We build. 그럼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 그럼 뭐가 돼? 타이. 유대가 생겨. 유대. SNS 하면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새끼랑 톡 주고받고 막 좋아요. 나도 좋아요. 하면은 저 새끼가 뭘 했는지 읽어봐야 좋아요 할 거 아니야. 저 새끼도 내가 어디서 뭘 처먹었는지. 카카오톡. 세상 모든 엄마들의 카카오톡은 지난 주말에 뭐 먹었냐와 내 아들이 이 정도 컸다. 이 두 가지를 알리는 게 카톡의 기능이잖아. 그럼 좋아요. 이러면 그 사람도 와서 예상 좋아요. 그럼 본의 아니게 알게 되지. 그럼 뭐가 생기지? 그렇게 15년을 해봐라. 시댕. 뭐가 되지? 타이. 유대가 생겨. 응? 유대감. 타이의 사적은 묶음이잖아. 이게 설마 시댕. 묶음은 아니니까 타이 쓰니까 유대감으로 뜻이 바뀌어.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니야. 여기서 밸런스처럼 S가 붙어서 뜻을 바꿔. 그죠? 이 키워드가 이렇게 흘러가죠. 중딩들 설명할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태호 이렇게 익히는 게 이제 고딩 설명 방식이야. 기타 설명 안 하잖아. 그냥 뚜뚜뚜 가잖아. 얘들은 그렇게 해야 돼. 이 방식도 익혀놔. Relations, build relation, relationship, network, tie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사이에 소셜 캐피탈이 이렇게 싹 들어가죠. 그죠? 점강법을 쓰다가 점층법, 점점 강도 높게 점층법, 점점 체계적으로 층계 다르게 하다가 사실은 사회 자본이라는 게 캐피탈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누가 보기에도 이게 궁금하다. 이게 무슨 소셜 캐피탈이 뭐야 시대. 궁금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 글은. 근데 그 다음 글에서 시대 소셜 캐피탈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갈게요. 방금 그건 이제 요약하시면 돼요. 방금 그게 요약이에요. 그 설명이 정강법. Reinforce our identity를 강화시켜요. 뭘 통해서? Our online presentation and in a personal blog. 됐죠? Our identity를 강화시켜요. Our 누구의 아이덴티티라고 써? 우리.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라고 했어? 타이까지도 했으니까. 우리 타이들끼리의 아이덴티티가 강하다. 비슷한 새끼들끼리 묶였을 거 아니야. 미추얼들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릴레이션십. 그럼 타이까지 됐잖아. 그럼 저 새끼가 그 다음에 올린 사진, 그 다음에 올린 사진 비스무리 할 거란 말이야. 우리끼리는 이게 주고받는 게 가능한 이해가 돼. 그렇잖아. 캐비어 먹어봤어? 톡톡 터져. 날치알과 캐비어와 연어알의 차이를 오늘은 심심해서 점심 반찬으로 세 가지 알을 준비했어요. 날치알, 연어알, 철갑 상어 알. 야 이게 공감이 막 너무 와닿냐? 옆집 친숙한 아줌마 같고 막 너무 편해? 이 여자는 누군가 싶지 않냐? 공감대가 형성돼서 타이까지 갔다는 건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서로 유지해서 사는 걸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 동네가 아니라 그 지역.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사회의 our identity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온라인상에 보여주고. 뭘 보여주는데? 개인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개인 보여주는 게 다 비스무리할 테니까. 그 다음입니다. 지금 주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회자본? 이 얘기는 아예 쏙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premise behind notion,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뒤에 놓여있는 이 개념,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라는 개념 뒤에 놓여있는 이 전제는 rather 상당히 simple house forward 직접적인데요. 뭔데? 사회자본 뒤에 있는 전제는 뭔데? investment in social relation.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라고. 투자. 아직은 릴레이션십이 아니죠. 릴레이션십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릴레이션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뭐 나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뭘 기대해요? returns. 수익. return은 보답이잖아. returns니까 수익. expect 기대 수익. 기대 수익. 이걸 예상한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이 그 있어요. We build the ties that 어떤 거? pay off with 몸으로 보상하다. job lead 일자리 정보로 보상하거나 그러니까 추천서 이런 걸. 그죠?
기왕이면 우리 사람끼리 주고받자. 이렇게 직접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만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expected returns가 있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릴레이션십을 왜 만들어? expected returns를 위해선. 근데 릴레이션십이 될지 않을지 모르잖아. 지금 릴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라. MBS 실패하죠. MBS. 릴레이션에서 끝나면은 남인 거죠. 그냥 2년째 산다도 릴레이션이면 2년째 산다면 릴레이션십스가 되면 성공한 투자가 되면 뭐가 돼요? 그 새끼가 뛰어난 새끼거나 유능한 새끼면은 나한테 언젠가 리턴에서 보답이 되죠. Lean's work stresses. Lean의 연구는 stresses. 강조합니다. 뭘? 대체례를요. 이거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대체례한 건 바로 who you know as much as what you know입니다. 대체례 shapes 형성하다. 이 사람은 shape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 build라고 쓴 거라고. 우리의 experience in society, 사회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죠.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네가 뭘 아냐? 아니라 그만큼이나 많이. 네가 누구냐?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고. 넌 누군데? 나는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대학을 다녔으며 벌써 여기서 많은 걸 의미하죠. 그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어 더 많은 걸 알려줘. 어떤 차를 타며 결혼은 했고 안 했고 45세에 일산에 사는 미혼 지방대 출신 남성 모르미에 좀 좋지만은 아니. 33세에 도곡동에 사는 하버드 석사 출신의 기혼 남성 애셋 있는 또 모르면 다른 걸 의미하죠. 의미가 다르다고요. What you know가 아니라 Who you know. 아니라가 아니라 as much as 그만큼이나 Who you know.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사회 속에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도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아는 Who you know. 누구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중요성. New media 새로운 미디어로 우리의 커넥팅하는 리치도 빼먹었네. 범위다. 그래서 리치 to가 손이 닿다라고 했잖아. 우리의 커넥팅하는 범위는 is all all 어려워요. 훨씬입니다. all the greater. 훨씬 더 큰 것이 된다. 이거 더비가 아니고요. 훨씬 더 큰 것의 줄임말입니다. 뭐 하면서 expanding이네요. 확장하면서 you know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를 어디로까지 greater length. 더비가 점점 더 큰 길이, 범위로까지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를 확대하면서 다시요. 새로운 미디어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장되죠. 알 수 있는 사람의 범위라는 건 곧 뭐예요? 언젠간 보답을 받을지도 모르는 투자죠.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게요. 첫 줄을 한 문단이라고 치면. 그럼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합치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화두를 제시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왜 자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왜 자본이라고 불러요? 투자니까. 투자 보답받을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 그 수단이 한정돼 있었죠. 왜?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윗집 사람. 근데 지금은 with new media. 맞아 문장. with new media.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커넥팅을 훨씬 더 넓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옛날에 비해서 투자를 열심히 투자를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단 말이겠죠. 옛날보다. 다시 첫 문장.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라는 이유는요. 그것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서론부에 불과합니다. 왜? 이거의 진짜 주제는 뭡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사회자본 증가 효과를. 사회자본 증가가 뭔데? 사회자본이 뭔지 아까 설명했잖아. 궁극적으로 내가 보답받을지도 모르는 인맥이요. 인맥. 그래서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요. 자본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궁극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고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인맥 형성의 범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져. 이 말이죠. 소셜미디어가 핵심은 지금은 뭐의 시대? 그래서 인맥의 시대. 인맥을 뭘로 키울 수 있어?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도 최대한 키워놓으면 어떻게 돼? 그 중에 쓸만한 놈이 있을. 그럼 어떻게 돼? 보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옛날에 보상을 누구한테 받았어? 잡 소개 이런 거? 잡 같은 거 누가 소개해줬어? 친구! 기껏해야 선배. 지금은 SNS에서 오랫동안 마타를 하면서 친해진 사람 안에도 그런 도움을 줘.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해서 낙하산, 그러니까 합격할 수 없는 회사를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잡 리드라고 했어요. 잡 리드. 생각 못했던 이번에 그 모집 민원 이때 어디 대한전선에서 대한전선 최근에 주가가 가원칩스와 함께 졸라게 올라간 거기 지금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2명 보면 돼. 2명. 그거 뭐 뉴스 같은데 공채도 안 하죠. 나 지원해봐야겠다. 이런 서로 정보 주고. 그러니까 어쩌면 삼성은 LG보다 훨씬 나아요. 확장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잘 걸린 중소기업이 훨씬 많이 줘요. 돈은 훨씬 많이 벌어요. 잘 맞아. 대기업은 이제 더 이상 확장세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안 나와요. 보너스 막 1000%, 2000%, 초창기에 SK텔레콤 3000% 나왔었어요. 월급에 30%가 월급에 30배 나오는 겁니다. 보너스는 막 6억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보너스 없습니다. SK, KT 더 이상 확장할 게 없어요. 이번 질문까지 끝냈습니다. 3사 예습해와.